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본문 제5강 K사상의 개벽과 신바람과 개천으로 극복하는 중화사상. 안녕하십니까. 최동환입니다. 자, 요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방이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갈수록 강해지는데 미국은 대규모의 전쟁을 여러 곳에서 치르기에는 힘이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그 이전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가 쉬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같은 문제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말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인 모두를 위한 대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략을 만드는 전략으로서의 대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대전략으로서의 한사상은 무엇보다 먼저 동북아 문명이 중국의 중화사상이 아니라 한민족의 한사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한국인의 K사상, 한사상은 그 어떤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핵무기인 것입니다. 자, 이 정신적인 핵무기인 K사상, 한사상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세계사 전체를 통해서 유일무이하게 세계 만민의 공통 언어인 수학, 기하학, 철학, 그리고 과학적 실험 데이터로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과학적인 사상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강력한 정신적 핵무기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중국의 속방이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가사상의 사회조직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우주질서와 계층적 존비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부모는 아이보다 우월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며 지배자는 피지배자보다 우월했다. 따라서 누구나 토머스 매치거가 지적한 대로 개인의 행동이 준수해야 하는 인습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기대에 따른 역할이 요구되었다. 권위에 의해서 규정된 이러한 기대는 적절한 의례행위에 따른 개인행위를 안내했다. 공자는 이 점을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로 간결히 표현했다. 자, 하버드 대학의 페어뱅크 교수는 중국 사회조직의 근거가 지배자는 존귀하고 피지배자는 비천하다는 이른바 존비 관계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 수직적 계급 구조의 그 존비 관계는 중국 중화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서 중국 한나라 때 한무제와 동중서가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면서 중화사상으로 확립을 해서 중국 2000년 역사를 철저하게
지배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대 중국의, 그러니까 대만의 장개석과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 사회주의 중국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사실에 대해서 중국의 그 저명한 노벨 평화수상자 류 샤오보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조호길 전 교수의 말을 요약을 해서 들어봅시다. 중국의 노벨상 수상자 류샤오보는 중국 문화의 최대 비극은 진시황의 분석의 유가 아니라 한무제의 백가를 모두 내치고 유가만을 떠받들었던 사상에서 시작됐다라고 했다. 조호길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한나라의 동중서는 천명론과 음양오행서를 결합한 천인감흥의 사상체계를 완성했다. 이 체계 위에 군주 정치의 기틀이 마련됐고 이는 근현대 중국 정치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어 대일통의 전통이 장제스의 중화민국,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을 거쳐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중국에 계승됐다. 동중서가 통치 철학을 도덕화, 이념화한 후 당나라 때 약간의 변화와 명청대 주자학으로 인해 또 다른 변화가 있었으나 정치 철학의 기본은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제도 또한 2000년을 대일통했습니다. 자, 류 샤오보와 조호길이 설명한 중국의 문제의 그 근원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아는 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리그베다의 주인과 노예의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이 지난 20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해온 수직적 계급 구조의 그 존비 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우리는 이 강의 이전에 인도의 리그베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리그베다는 주인인 아리안족은 존귀하고 노예인 드라비다족은 비천하다는 주인과 노예의 수직적 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리안족의 아리아라는 말 자체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동중서는 그의 책 춘추벌로에서 양존음비, 그러니까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화 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담고 있는 주역 개사전이 시작하는 그 시작 문구가 바로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천하다는 천존지비입니다. 바로 이 중화사상의 주인과 노예의 존비론이 지난 2000년 동안 남존여비, 관존민비 등으로 현실화해서 동북아를 지배해온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화사상은 중국 고유의 사상이 아니라 유럽인의 조상인 아리안족의 이원론의 복제품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중서가, 그러니까 중화사상을 확립한 동중서가 직접 쓴 그의 책 춘추벌로에서 양존음비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본분 관계 맺음의 방식은 모두
음과 양의 기에서 도출된다. 군주는 양으로, 신하는 음으로 분류되고, 아버지는 양으로, 자식은 음으로 분류되고, 남편으로 양으로 아내는 음으로 분류된다. 자, 아리안족,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조상인 아리안족은 리그 배달을 만들면서 나는 주인임으로 존귀하고 너는 노예임으로 비천하다는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인 존귀론을 확립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중국인들이 그대로 복제를 해서 자연 법칙인 천지의 법칙과 음양의 법칙을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천하다,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하다는 내용으로 조작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민족이 창조한 동북아 문명의 핵심인 음양과 사상과 8개와 64개가 만드는 자연의 순환 법칙을 수직적 계급 구조에 지배와 피지배의 이원론, 즉 존비론으로 조작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중국 중화 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인 주역 개사전은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계를 낳는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 한민족이 창조한 이 음양 사상 태극 64개의 이론을 이와 같은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 존비론으로 조작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주자학을 만든 주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가 나눠져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16이 32가 되고 32가 64가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태극 양이 사상 8개 64개라고 하는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 존비론, 자연 법칙을 이와 같은 수직적 계급 구조의 존비론으로 조작하고 왜곡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직적 계급 구조의 지배와 피지배의 이원론은 침팬지 사회와 인도의 리그베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중화 사상의 그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 즉 존비론이 이들 모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의 이 마른 목골을 45도로 기울여서 이 정사각형을 만드는 45도의 혁명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개벽입니다. 개벽은 천부경의 이 천부도 그 자체로서 남녀 평등을 시작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이 없는 평등 상태로 지금까지 중화사상이 파괴하고 왜곡한 이 하도낙서와 음양오행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개벽 상태의 천부도의 중심이 생겨남은 그것이 한의 상태로서 신바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부도의 중심 36개의 점을 담은 이 사각형이 생겨나면 그것이 태극이고 머리이고 외부의 이 64괴의 점이 바로 64괴입니다. 그리고 이 흑점 30이 주역 상경의 30괴이고 이 흰점 34개가 주역 하경 34개입니다. 바로 이것이 태극인 머리가 64개인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배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배를 받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개천, 즉 모세 상태입니다. 이 개천의 상태에서 우리 한민족이 창조한 동북아 문명의 핵심 원리인 태극 사상 8개 64개
그리고 그 주역의 상경 하경의 원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서 인도의 리그베다의 이원론, 그리고 서양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중화사상의 이원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상의 수직적 계급구조 이원론의 그 마른 목골의 모양을 45도로 기울일 때 비로소 K사상, 한사상의 시작인 이 개벽의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개벽의 상태에서 한의 상태, 개천의 상태, 그리고 제세이화의 상태, 홍익인간의 상태, 원형의 상태로 발전하면서 K사상, 한사상의 홍익인간 과정 6가지 상태가 모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인이 창조한 고대 동북아 문명의 설계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한사상이 십간 십이지와 고대 동북아 문명의 기초 원리인 12율려와 오음의 음악과 4만 28수의 천문학, 그리고 춤과 축제, 길이 부패 무게의 도량형의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고대 동북아 문명이 중국인의 중화사상이 아니라 한국인의 한사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이 고대 동북아 문명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수많은 중국의 학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 하나의 내용도 증명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대 동북아 문명의 원리를 인도와 페르시아의 이원론으로 조작을 해서 지난 3000년 동안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동북아 문명의 창조 원리인 한사상의 홍익인간 6가지 상태가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세계 만민의 공통 언어인 수학, 기하, 철학의 이론 체계, 그리고 과학적 실험으로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1991년부터 이 최동환이 천부경 3일신고 366사 등의 책으로 출판하여 이미 공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동북아인 모두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바로 그 사상이 한국인의 한사상임이 명명백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물리적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정신적 핵무기를 보유한 것입니다. 나아가 바로 이 한사상이 미래 반도체 문명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동북아 문명의 그 창조 원리가 중국인의 중화사상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K사상, 한사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숨기거나 덮어버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K사상, 한사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 동북아 천하대란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대전략입니다. 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의 끝에서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묻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